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다시 신민준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변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백이 삭감을 가고 나서 흑이 이쪽을 붙이자 치받고 젖히는 데까지 진행이 됐어요. 네. 네, 이런 바둑을 두실 때는 이쪽에 백집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두면 정말 편해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계산을 했을 때는 거의 변하지 않을 모양이니까 외워두면 좋겠네요. 네, 63 정도 네, 백집이 났고요. 그렇게 많이 나나요? 네, 흑도 이 정도로 집이 된다고 계산을 하면 네. 15, 20, 30, 37, 40, 47 네, 한 흑도 55집은 나네요. 그쪽을 끌고 나오는 건가요? 네, 이곳의 형태가 재밌는 것이 흑이 막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이쪽에 교환을 하고 나서 흑은 이곳을 두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막더라도 이 백도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백도 이쪽에서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 대한 흑의 악수도 조금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아까 좌상 백의 형태를 63, 흑의 우상의 형태를 55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백의 형태는 거의 동일하죠? 네, 백의 형태도 동일하고 네. 흑도 네, 아까 이 정도 선에서 집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흑도 달라진 게 네, 없군요. 계산으로는 뭐 네. 서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오히려 백집이 약간 줄었네요. 이제는 흑이 이곳을 하나 막고 네. 네, 그 다음에 젖혀서 끝내기를 한다면 이렇게 집이 난다면 아까보다는 두 집이 줄었어요. 이곳에 한 집과 이쪽에 한 집이 줄었기 때문에 네, 백은 61
이제 문제는 이제 이쪽에 백돌이 두터워지면서 여기에 약점이 좀 부각이 됐죠. 네, 젖히고 호구를 치면 네. 부분적으로는 이쪽이 패예요. 치중을 가서 네,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패 형태가 되는데 이제는 패가 난다면 흙이 패감이 없기 때문에 네, 당장 백돌을 잡으러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도 바로 그쪽으로 손을 돌리네요. 네, 백도 지금 당장 결행하지 않고서는 네. 흙이 먼저 지키게 되는 순간 집으로는 도저히 추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는 무조건 살려야죠. 급한 곳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 흐름은 아직은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만만치 않은 바둑인 것 같아요. 네. 네, 상변 쪽에서는 흙이 이득을 받고 좌변 쪽에서는 백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흙도 다행인 것은 그 자리가 기분이 좋아요. 어느 정도 모양이 붙을 수 있을까요? 네, 흙은 이쪽에 집이 깔끔하게 난다면 네. 집으로는 흙이 할만합니다. 네, 쉽게 계산을 했을 때 이곳이 백이 한 5집 정도 많고 네, 이곳과 이곳 모양이 비슷하다고 계산을 한다면 네. 이 모양과 5집과 덤이거든요. 그럼 대략 20집 정도인데 흙은 이쪽에 집도 약간 있고 이곳이 집이 나면 20집이 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아 쪽 모양이 네. 깔끔하게 집이 된다면 흙도 충분히 할만하죠. 그런데 어떨까요? 이렇게 백돌들이 오면 약간 불안하기도 한 모양인데요. 네, 백도 이제는 당연히 침입을 노릴 거고요. 네. 네, 그래도 흙은 아직 이 백돌도 못 살아 있는 형태이고 이곳에 조금 듣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백도 쉽게 사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당연히 뭐 침입은 할 테고 어느 정도의 수가 나느냐가 승부가 되겠네요. 네, 지금 신민준 선수는 과연 이 패를 할 수 있을까요? 패를 못한다면 이쪽을 찝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긴 한데요. 네. 못하네요. 네. 중앙 쪽에 흙돌이 넓기 때문에 네. 네, 패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정리를 다 해둘 거고요. 역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우하, 하변 쪽이에요. 네, 지금 그곳을 단수 친 것으로 봐서는 네. 신민준 선수는 초이끼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면 둘 이유가 없는 수죠.
네, 왠지 시간 연장책의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대국이 시작된 지 4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쓰지 않았다면 두 선수 모두 초읽기가 시작됐을 시점이에요. 네, 그렇죠. 자, 드디어 올 게 왔네요. 아, 네. 한눈에 봐도 받기가 굉장히 네. 까다로워 보이거든요. 신민준 선수가 커제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부분에서 받아치는 힘이 좋았기 때문에 앞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 하변에서 백이 수를 내는 건 어렵지 않은 건가요? 네, 지금은 이곳을 젖히게 된다면 백이 사는 데는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살려준 거 아닌가요? 네, 문제는 이 백돌이 약하다는 건데 흑은 네. 최대한 이 백돌을 공격을 하면서 네, 이쪽에 백을 차단을 하면 이런 부분이 선수가 된다면 이 백도 못 살아 있거든요. 아직은 흑이 노림을 가져볼 부분이 많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은 세 가지의 돌들을 수습하느냐 못하느냐의 승부가 되겠네요. 네. 자, 그 부분도 꽤 얇아 보입니다. 신민준 선수가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네, 커제 선수도 네. 보통은 이쪽을 호구를 쳐야 돼요. 살려면 호구를 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흑이 이곳을 이었을 때 한 집을 내고 그 다음에 이쪽 부근을 선수를 당하는 것이 네, 그것이 싫기 때문에 이쪽을 이었는데 네, 이제는 문제는 이쪽을 잇게 되면 이 안에서는 당장은 못 살아요. 두 선수의 소읽기 싸움인데요. 백인 하변에 2개의 곤마, 또 우변 곤마. 우변 곤마는 그래도 탄력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우변 쪽도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네. 네, 그렇지만 흙이 이쪽이나 이런 곳에 돌들이 온다면 백도 삶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찝었을 때 네, 양쪽을 둘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 돌이 오고 흙이 이쪽을 잇게 되면 네, 물론 또 이쪽은 또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의 백돌도 또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 세 군데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두 선수의 수읽기 충돌입니다. 네, 제 느낌에는 네.
흙이 좀 더 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디 하나는 걸릴까요? 네, 어디 하나는 네. 걸릴 것 같은 형태예요. 과연 세 군데를 아무 탈 없이 다 처리할 수 있을지. 네, 일단 우변 쪽의 백도를 네. 살리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자, 세 군데의 군마 중에 첫 번째 해결했고요. 신민준 선수는 이제 다시 하변을 괴롭힐 텐데요. 네,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 진행이고요. 네. 문제는 흙은 이쪽을 빠지는 게 선수예요. 그럼 우한은 받으면 살았고요. 네, 백이 받게 되면 살긴 하지만 네. 일단 흙도 당장 이쪽에 교환은 안 할 겁니다. 네, 빠지게 되면 백이 손을 빼는 것은 이쪽을 찌르고 먹여쳤을 때 네, 이쪽을 붙이게 되면은 이 백돌이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은 이쪽을 빠지는 것이 절대 선수이고, 그렇다면 잡으러 가는 것이 이쪽을 치중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곳을 막던지 네. 한 칸을 뛰던지 뭐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면서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다시 하변부터 추궁을 합니다. 이 돌까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네. 딱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사방에 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곳을 날일자, 아니 눈목자는 둘 거예요. 여길 뒀을 때 백이 단순하게 붙이는 것은 네, 정말 깔끔하게 잡히죠. 이쪽을 두는 것은 이쪽을 빠지는 것이 선수라서 단수를 쳤을 때 이 돌이 없다면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것은 백이 사는데 이 돌이 있게 되면 흙이 안 잡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눈목자를 뒀을 때 백은 좀 다른 수단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기서죠. 아, 네, 이곳은 흙이 이곳을 늘고 네.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막으면 네, 여기서 백이 살 수 있나요? 이곳을 잇는 것까지는 선수인데
젖히고 두 점을 두 점을 들어가는데 잡았을 때 네. 이곳을 두면 이 안에서는 백이 못 삽니다. 이 상황에서 이쪽을 빌고 나왔을 때가 문제인데 바깥에 활용해 볼 만한 흙의 약점이 있나요? 네, 글쎄요. 제 느낌에는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백이요. 네. 흙은 이곳을 붙이면 백은 네. 이쪽을 나가야 되는 형태이고 그렇다면 흙이 이곳이든지 아니면 이곳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중앙 여부에 따라서 흙은 결정을 하면 되죠. 만약에 이쪽에서 있는 것은 흙은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중앙을 막으면 이쪽을 차단하는 것은 이제는 이 흙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선수죠. 근데 이건 백이 안 됩니다. 지금 살펴봤던 그림 중에 백이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네. 지금 문제는 흙이 이곳을 찔렀다는 건데요. 네. 네, 흙은 이곳을 늘던지 아니면은 그냥 뒤쪽으로 막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법이었는데 이건 좀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네, 이거는 백이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네. 왜 신민준 선수가 끝까지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두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백돌이 네. 쉽게 살게 된다면 네, 그거는 집으로는 흙이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아까 어느 정도 계산에 넣었던 하변이 다 지워졌거든요. 네, 흙이 이 두 점을 잡든 네. 뭔가를 해서 덤 정도의 이득은 봐야 돼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집으로는 거의 반면 승부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아, 네, 만약에 이 백돌이 네. 쉽게 살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살려주는 과정에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뭐 괴롭혀 볼 수 있는 돌이니까요. 네, 지금 신민준 선수는 네. 백이 늘고 호구를 칠 때 맞게 되면은 이 백돌이 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쪽을 느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을 늘면 백이 차단하는 것은 이 돌을 살려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꽤 이득을 받죠. 또 백은 한 번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흙이 충분합니다. 네, 이 부분의 공방이 재밌네요. 자, 지금 뭐 그 부분 집은 또 달라지게 됐고 중앙 쪽이 굉장히 어지러운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좀 네. 미세한 승부로 갈 것 같긴 한데 아까 덤 정도를 더 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흙이 좀 벌긴 했나요? 네, 흙이 좀 벌긴 했습니다. 네. 네, 이곳을 끊어 잡으면
이쪽의 집이 13, 15, 20, 21, 22, 32, 42, 이곳이 56 정도 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된다고 계산을 했을 때 네. 56에 좀 플러스 알파 정도의 집이 났습니다. 지금은 좀 세밀하게 개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네. 흙이 이 두 점을 끊어 잡게 되면 집으로는 흙이 약간 남는 형세입니다. 아, 네. 뭔가 특별히 당하는 자리만 없다면 흙이 괜찮아 보여요. 네. 자, 많은 부분이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일단 신민준 선수가 덤은 다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고요. 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커제 구단과 신민준 6단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네, 다시 박영훈 선수와 자우천희 선수의 대국입니다. 아까까지 살펴봤던 상황으로는 박영훈 선수가 좀 더 힘을 내야 하는 그런 국면으로 보였고요. 네, 지금은 흙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바둑이 좀 많이 나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곳을 아까 따내는 것도 거의 선수라고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드렸는데 네. 이제는 이곳을 따내면서 24집이 났어요. 지금 바둑 자체가 정리가 많이 된 바둑이라서요. 네, 그렇죠. 네, 흙이 괴로운 것은 흙은 네. 불어날 곳이 거의 없는 반면에 백은 계속해서 집들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도 여유 있는 흐름이 또 아니고요. 네, 지금은 거의 반면 승부에 아,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이곳에 집비 백이 어느 정도 더 불어나면서 네. 이곳을 막더라도 네, 집으로는 거의 반면 비슷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반면 승부의 국면에서 상대가 더 두텁다면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만약에 이 바둑을 패한다면 네. 오늘 대국의 패인은 이곳의 처리와 그리고 우상 쪽의 처리가 너무 미흡했다는 게 네, 그 점이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우상에서 너무 느슨했던 건가요? 네, 우상 쪽이 네. 원래는 흙집이 나야 되는데 백이 한 8집 정도 집을 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을 붙이고 젖히는 것들의 교환들도 백이 네. 확실히 이득이죠.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흙이 꽤 좋지 않은 상황인 거군요. 네, 지금은 네.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네, 이곳을 밀게 되면 이 중앙 쪽의 집이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거의 15집이 아, 더 백이 낮기 때문에, 흙이 늘어난 곳은요? 네, 흙이 늘어난 곳은 아까 계산했던 거에 비해서 전혀 없어요. 그리고 크게 해볼 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더 이상 수순이 이어지지 않는 걸 보면 박영훈 선수가 돌을 걷었군요. 아쉽습니다. 네, 오늘 대구 초반에는 괜찮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 이후의 처리가 계속 느슨하면서 네,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가 이제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양딩신 변상일 선수의 패자와 다시 이제 내일 또 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곳에 승자와 격돌을 하죠. 승자와 격돌을 하게 네. 되는 거군요. 양딩신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 1회전에 이어서 3회전에서 다시 또 만납니다. 네, 그렇죠. 네. 양딩신 선수와 뭐 기존에 한판 대국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네, 뭐 내일 이기면은 또 되겠죠. 그렇습니다. 2회전에서 끝을 내줬으면 네.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신민준 선수는 좀 승전보를 전해줬으면 합니다. 커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으로 다시 가보시죠.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2회전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 자, 이 바둑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지금은 신민준 선수가 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미세한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개가를 해보고 있는데, 네. 제 느낌에는 흙이 약간 기분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미세하긴 미세합니다. 자,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끝내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100집은 70일에 이곳이고요. 아, 네, 정말 미세하네요. 네, 만약에 네. 이곳 흐르기 있고 백이 받고 네, 이쪽을 잇고 받아야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아, 네, 이건 반집 승부일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살펴보니까 흙이 꼭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백집은 변할 곳이 없는 70 하나이고요. 네. 흙은 이곳이 찝는 것이 선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58에 이 정도 이 한 점이 100이 있게 된다면 나중에 차단을 했을 때 흙이 한 수 가일수가 필요하고 흙이 잡게 된다면 두 집짜리이기 때문에 대략 이쪽은 한 58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집을 보면 되겠군요. 네, 58, 61, 62, 70, 71. 아, 네, 흙이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이 집을 55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제가 두 집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57인 것 같고요. 백집은 71. 흙은 중앙에서 덤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계산이네요. 네, 이곳에서 흙은 100보다 7집이 더 나야 합니다. 네. 아, 네. 반집 승부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 반집이 흙 쪽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곳을 네. 잇는 것이 큰지 아니면 이곳을 한 칸을 뛰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집 승부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요. 네. 흙이 미는 순간 반집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네. 이쪽을 확실하게 찝어두는 교환이 돼 있다면 네. 흙이 글쎄 반집 이기는 것 같기도 해요. 두 대국자도 아마 거듭 계속 개가를 해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네, 그 부분이 또 좀 있네요. 백이 이곳을 단수를 치고 있는 것이 선수로 듣게 된다면, 네. 네, 이렇게 된다면 또 백이 부가 있습니다. 흑은 이쪽을 이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흑이 선수로 이쪽이 한 집이 줄었고 이곳에서 늘어난 것은 반집이기 때문에 또 반집 차이가 나네요. 네. 네, 그래도 흑은 이쪽을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반집을 남길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은 이 흙집과 이 백집이 집이 똑같고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형태에서 한번 세보면 되는데 흙은 세 집, 열둘, 열넷, 흙은 20이에요. 백은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집인 것 같아요. 그러면 6집. 제가 어디 사석을 하나 잘못 센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곳을 찝는 것과 이제 이곳의 한 집과 이곳의 한 집은 맛보기의 형태이고요. 네. 이쪽도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집이 서로 늘거나 줄어드는 곳은 없고요. 이곳도 선수이고 이제 남은 끝내기는 네, 이곳은 맛보기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쪽에서 뭐 더 이상 변화될 곳이 없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게 반지 100이 이기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100의 반집이 유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바둑 신민준 선수가 반집을 패한다면 정말 네.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게 중간에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네, 중간에 흙이 이곳을 밀어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뭔가 끝내기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반집을 졌어요. 네. 아쉽네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오늘의 패배로 탈락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그 점은 다행이지만 네. 네, 커제 선수를 한 번 더 꺾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뭐 신민준 선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커제의 기세를 좀 한번 꺾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삼성화재배에서는요. 네, 그렇죠. 2015년, 2016년 두 해 연속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커제 선수입니다. 커제 선수를 신민준 선수가 상대하게 돼서 내심 굉장히 든든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민준 선수 개인적으로도 상대 전적에서 이제는 앞설 게 없어요. 네, 이제는 2승 2패가 되죠. 네. 이바둑을 패한다면 같은 조에 속해 있는 한태희 선수와 터자시 선수의 대국이 아직은 종료되지 않았는데 또 내일 다시 3회전에서 격돌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격돌을 했을 때 네. 네, 보통은 네, 처음 이겼던 기사가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부분을 한번 기대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두었죠? 네, 이제는 공배만 남았습니다. 네. 네,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아쉽게도 100 반집승이네요. 말씀해 주셨듯이 분명히 신민준 선수에게 기회가 있었던 바둑이었거든요. 네, 분명히 초반에는 확실히 좋았고 네. 중반에도 조금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회를 결국 살리지 못했네요. 네. 저 오늘 아쉽게도 이 중계를 해드렸던 대국에서는 승전보를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하지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오늘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송태곤 구단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송태곤 구단 대단합니다. 네, 판인러 6단을 제압하면서 16강에 오른 모습이고요. 자, 커제 구단이 신민준 선수를 꺾으면서 2승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국의 신진서 선수도 16강에 올랐군요. 이세돌 선수 그리고 안국현 선수도 16강 2승으로 진출을 한 모습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까지 아주 든든한 선수들이 16강에 올라 있는데요. 네, 일단 박정환 구단이 올라간 것은 참 기쁜 일이고요. 네. 네, G조의 박영훈 구단과 변상일 선수의 대국도 약간은 아쉽네요. 두 기사 모두 기세가 좋은 선수들인데 네. 두 기사 중에 한 명이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양딩신 선수를 제압을 하면서 내일 대국은 박영훈 선수, 변상일 선수의 격돌이 되겠네요. 네, 오늘 경기 결과 어제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이 상위권,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들은 모두 16강에 진출을 한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 박정환 선수가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든든하네요. 네, 자 내일도 계속해서 한국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2강 3회전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홍성재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